안녕하세요, 김필산입니다. 기계 뇌보다 시뮬레이션 속의 뇌가 오히려 더 잘 생각할 수 있다고요? 진심입니까? 이번 동영상은 드디어 컴퓨터는 생각할 수 있는가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컴퓨터는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리즈의 튜링 머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 과정이 매우 수학적이고 어려우셨을 거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과생들은 이 시리즈는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컴퓨터는 생각할 수 있을까? 1편에서는 컴퓨터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다는 강한 기호책의 가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편은 튜링 테스트라는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죠. 3편에서는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반대하는 철학자 존 설의 중국어방 논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4편에서는 존 설의 또 다른 주장인 반도체와 집적 회로로 이루어진 컴퓨터는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논증은 존 설의 생물학적 자연주의 반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진짜로 반도체와 집적 회로로 생각하는 컴퓨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반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생각의 전환을 해서 진짜로 뇌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인류에게는 뇌를 세포 그대로 분자나 원자 그대로 복제해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었죠. 뇌의 네트워크 구조를 동일하게 재현하는 집적 회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뉴로모픽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는 여전히 존설의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어쨌든 반도체로 뉴런 네트워크 구조를 모방해서 뇌를 재현할 수 있다는 한 가지 작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혹시 이 뉴로모픽 컴퓨터가 벌써 생각 기능을 구현했다는 착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인공지능 열풍, 얼굴인식, 알파고, 자율운전, 걷는 로봇, 음성인식, 시리, 이루다, 이 모든 것이 뉴로모픽 컴퓨터의 업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냥 그래픽카드 성능 좋은 GPU를 단 일반적인 컴퓨터의 업적이었습니다. 그 일반적인 컴퓨터 내부에서 뉴런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인공지능이야말로 현재 가장 발전된 형태의 인공지능인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드웨어로 뇌를 모방한 뉴로모픽 컴퓨터보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뇌를 모방한 딥러닝 알고리즘이 훨씬 생각 기능에 가까워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뉴런을 만드는 것보다 컴퓨터로 뉴런을 시뮬레이션 하는 게 더 성능이 좋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언젠가 생각하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해도 뉴로모픽 컴퓨터보다 이 시뮬레이션 된 뉴런의 네트워크 알고리즘이 생각 기능을 더 잘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서 존설 형님이 또 한 번 반박을 시도합니다. 컴퓨터로 폭풍우의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까? 네, 물론 할 수 있어요. 현재 기술로도 충분합니다. 젤다의 전설이라는 게임에 충분히 그럴듯한 폭풍우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폭풍우는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고 바람을 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내부에서요. 심지어 비바람이 시뮬레이션 내부에 젤다가 아니고 링크의 옷자락을 적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 폭풍이 우리의 옷자락을 적게 할 수 있나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 내부의 일은 내부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지 우리 실제 세계까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이제 존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뉴런의 시뮬레이션이 구현한 생각은 진짜 생각이 아니고 생각의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각의 시뮬레이션은 생각이 아닙니까? 분명히 폭풍우의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 내부의 인간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적게 만들 수는 없죠. 여기까지는 인정합니다. 폭풍우의 시뮬레이션은 현실과 단절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생각의 시뮬레이션은 우리 외부의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까? 생각의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 내부에 4 더하기 1은 5라는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시뮬레이션이 현실 세계에서 4 더하기 1은 5라는 답을 낼 수가 없나요? 혹시 시뮬레이션 세계의 5는 실제 5가 아니라 5의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존설의 폭풍우 시뮬레이션 반박은 이렇게 또다시 쉽게 논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뉴런을 모방한 튜링 머신인 컴퓨터의 내부에 시뮬레이션한 딥러닝이 언젠가는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딥러닝이 튜링 머신의 일종의 컴퓨터 내부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딥러닝 또한 튜링 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고민 없이 뇌도 튜링 머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튜링 머신은 기호체계를 조작합니다. 0과 1이라는 기호체계요. 그러나 뇌의 뉴런 내부에 그런 기호체계를 조작하는 구조는 없습니다. 뉴런은 그냥 물리적이고 생물적인 구조입니다. 전기가 통하고 분자가 움직입니다. 세포가 자라고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우리는 이제 강한 기호체계 가설도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아니, 튜링 머신의 일종의 컴퓨터로 딥러닝을 시뮬레이션 했으니까 딥러닝도 결국엔 튜링 머신이잖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로 폭풍우를 시뮬레이션 한다 해서 폭풍우가 튜링 머신입니까? 우리의 뇌가 튜링 머신이 아닌 것처럼 딥러닝 알고리즘도 튜링 머신이 아닙니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임? 우리의 뇌는 계산을 할 수 있잖아. 4 더하기 1은 5 막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 글쎄요, 우리가 하는 계산이 튜링 머신의 이 기호체계 조작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맞나요? 우리의 진짜 머릿속에서 알고리즘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기호를 썼다 지웠다 하면서 5라는 정답을 산출해낸 겁니까?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가지 알고리즘이 흥망성쇠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딥러닝이라는 뉴런의 네트워크를 모방한 알고리즘이 가장 가능성 있는 알고리즘으로 급부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뉴런의 네트워크를 모방한 알고리즘은 원래 80년대부터 시도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때는 인공신경망 또는 병렬분산 처리 등의 이름으로 불렀죠. 그러나 90년도에 이 인공적인 뉴런을 모방한 알고리즘은 다른 인공지능 알고리즘보다 훨씬 뒤떨어진 성능을 보였고 위기가 닥쳤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이 뉴런을 모방한 알고리즘이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프리 힌튼이라는 교수가 이 망한 알고리즘 방법론인 인공신경망을 붙잡고 꾸준히 연구했습니다. 2000년대 컴퓨터의 처리 속도, 특히 GPU라는 그래픽카드 프로세서가 급격히 발전했는데 2010년대에 와서 제프리 힌튼이 이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다듬었습니다. 이제 이 새로 이름 붙인 인공신경망 알고리즘, 즉 딥러닝이 다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쳐바르면서 드디어 딥러닝 시대가 열린 것이죠. 즉 지금의 딥러닝 방법론은 80년대 인공신경망 방법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딥러닝 언제가 생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공지능의 여타 다른 알고리즘이 아닌 오로지 인간의 뉴런 네트워크를 모방한 딥러닝 알고리즘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설을 강한 기호책의 가설에 빗대서 강한 뉴럴 네트워크 가설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김필산의 강한 뉴럴 네트워크 가설은 뉴런의 네트워크 구조만이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뉴런의 네트워크는 어떤 물질이로든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뉴런 세포와 신경 전달 물질로 구현할 수 있고요. 그러나 존설의 생물학적 자연주의와는 완전 반대로 반도체와 직접 회로로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시뮬레이션으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셋은 아무런 차이도 없으며 동일하게 생각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딥러닝 알고리즘은 현재 여전히 생각할 수가 없지만 언젠가 100년 후에 아니면 특이점주의자들의 말처럼 10년 후에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컴퓨터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인공지능 철학자 잭 코플랜드의 계산하는 기계는 생각하는 기계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책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